교육자가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은 교육자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교육감 선거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애들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거 애들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부 최윤홍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부산 교육을 맡아왔는데, 계속 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생각했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언론에 잘 안 보이시긴 하시죠. 큰 방송국 외에는. 나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그러신가? 2월 28일 오후 아, 5시에 그렇죠. 네. 제가 등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신학기 때문에. 신학기 준비하는데 제가 빠지면은 올해 1년 그죠?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부산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왔으면서 1년 망치놓고 나왔다? 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늦게 나왔더니 늦게 나온다고 뭘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때 나왔는데 빨리 나왔다고 뭘 하고 이 웃기는 참 회사에 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왜 이 사람이 나왔을까? 아니 왜 나왔는지 어떤 걸 봐도 모르겠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법학과 출신이세요. 법학과 출신이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나오고 이게 사법고시 출신이시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검 검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행정법 대학 교수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왜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지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인지도 올려서 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오는지. 자, 지금 영상 보셨는데 지금 몇 년 하셨죠? 이 교육 정책이랑 교육자를 몇 년? 35년 했습니다. 35년이시죠. 교육감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근한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부교육감을 제가 했었습니다. 교육감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전에 하윤수 교육감 이전에 그렇죠. 전임 교육감이 있을 때 깜깜이 교육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애들 중학교 들어가면은 시험 치지 말고 놀아라. 부산의 환경이 확 떨어졌죠. 그쵸, 그쵸. 또 학교 고등학교 가도 공부하지 마라. 다양평준화 했죠. 그쵸. 아니 부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다 교육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깜깜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물론 같은 진영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자유민주주의 어떤 교육에 대한 기반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분이 너무 교육감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좀 드리기엔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게 교육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조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그쵸. 제가 봐도 이게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교육에 관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용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단어는 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 산수 사회자에는 이름은 알아도 그쵸, 그쵸.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뭔지 알까요? 이게 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까요? 그러면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1년 반 남은 교육에서 왜 교육 전문가 필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한윤수 전임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나서 네네. 부산 교육이 거의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2년 연속 1등을 했잖아요. 그 2년 연속 1등 할 때 제가 같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알고 그럼 있어요.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2년 동안 1등을 한 제가 계속 가야 부산이 1등 안 하겠습니까? 이분이 교육감 선거에 나오셔가지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보면 어느 언론이나 유튜브 나가서 하시는 얘기가 물론 중요한데 정치 얘기만 해요.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 진짜 이런 분들이 큰일 나겠다. 이게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사자 그저 단일화, 보수 진영 단일화 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위를 하셨기는 하지만 2위와의 차이가 거의 2%가 안 돼요. 1.8% 정도인데 다들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분에 대한 편향성, 특히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 안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건데 아마 이분도 자기 인지도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도까지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후보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단일화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아무래도 단일화를 하면은 뭐 조금 더 쉽게 보수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가기 위해서 단일화 꼭 해야 된다. 다만 단일화가 끝까지 안 되면은 좀 어렵게 가겠죠. 그래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게 들리는 그 기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전승일 후보는 단일화를 왜 내가 또 단일화를 하냐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근데 후보님은 어떤 조건이든 지금 단일화 하겠 그때부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본인들 사자 단일화 했는데 네. 제가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자도 못 보내고 ARS도 그렇죠, 그렇죠. 못하고 또 토론회도 못하고 그래도 내 단일화 들어갈게. 제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당연히 받아서 그냥 저를 넘어서 지나갔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때 안 끼워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지금 토론 제안을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받으면 그대로 뭐 토론회도 다 하실 거죠. 저는 뭐 토론만 붙여주면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저를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정순일 후보님께서 언제라도 뭐 이게 정책 토론에 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당연히 응해야죠. 왜냐면 보수 진영에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아니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누가 네. 교육적인지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알아야죠. 뭐 언제라도 우리 채널뿐만 아니라 뭐 어느 채널이라도 우리 후보님은 이제 가실 생각이 있으신 예,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근데 지금 약간 프레임을 좀 나쁜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후보님을 좀 불리하게끔 그냥 그렇지만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말 도덕적으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애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선거라는 게 정말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프레임으로 간다? 그럼 우리 애들이 뭘 배울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대응을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이왕 오늘 첫 녹화니까 그래도 1호 공약을 이건 내가 딴 건 몰라도 1호 공약은 네. 계속해서 학력신장입니다. 음, 물론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인성교육은 기본이고 학력신장이 제 1호 공약입니다. 우리 센TV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연수 교육감 그 선거할 때 저희 센TV가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같이 했었어요. 하면서 그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평준화. 지금 너무 평준화돼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셔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좀 학력 신장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걸 좀 이어서 나가신다는 거죠.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네. 담당한 업무가 자율행 사립고 잘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보수교육의 아이콘. 맞아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두 개 다 제가 했습니다. 음. 이런 뜻을 좀 단어를 저분이 알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과학고라든지 몇 개 이제 그 특수 목적고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이 부산에 있는 그 해운대 부모님들이 부산에 있는 과학고를 안 가고 딴 데를 가세요. 그렇죠. 울산이. 그러니까요. 아니 부산에서 와도 뭐 할 텐데 이 좋은 학생들이 딴 데로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는 애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렇죠. 걔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안 되고 그쵸. 거꾸로 들어오도록 우리도 정말 좋은 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좋은 학교들의 종류를 알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분이 특목고 자립형 고등학교 이 단어 그조차도 왜냐면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조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해하는데 아마 1년 걸릴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던 게 딱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교육은 교육자가. 예. 한 번 더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왜 교육은 교육자가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 저는 교육은 교육자가 해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예산도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학교 교육 과정으로 연계되어서 우리 애들이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 다 느껴야 됩니다. 근데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육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또 온 마을이 나서야 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닌 부산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 모두와 함께 정말 지금까지 잘해온 정책들 좀 더 잘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부산이
또 그렇게 해서 글로벌 후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들 가지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자기 정치. 왜 애들 교육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은 누가 봐도 그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용을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뭐 누가 봐도 똑같은 얘기가 할 것 같고 딴 정치는 몰라도 애들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